분위기, 심경, 어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분위기, 나의 기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어에 있어서는 듣기라든가 아니면 독해를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떠한 심정과 어조를 나타내고 있을까, 또 이 글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을까,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분위기, 심경, 어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전략에는 뭐가 있을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일단 유형을 한번 봐보면요. 이 분위기, 심경, 어조는요.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듯이 읽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글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전체적인 어조, 아니면은 전체적인 상황, 요런 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 같은 거요. 그러니 때로는 한두 단어가 모른다 하더라도, 한두 문장이 좀 거칠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왜 전반적인 거에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캐치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주된 글감을 보면요. 뭐가? 주로는 문학 작품이요. 저 문학 작품이 주 소재 혹은 주 글감이 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작품 중에서도 뭔가 분명하게 분위기가 드러나는, 사람의 심경이 들어가는 그 한 부분을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어진 짧은 단락 속에서는 대략 어떤 느낌과 어떤 분위기를 전하고 있느냐, 요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운 문제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 주로 1점짜리 문제들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의 A, B형으로 나뉘면서 이 분위기 심경은 혹시 독해 문제 중에서 사라지는 문제 유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많은 지문이 오로지 주제 찾으십시오, 요지 찾아보십시오, 이런 딱딱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실용적인 목적에서도 글을 많이 읽게 되고, 또 때로는요, 이런 문학 작품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즐기는 이것도 또 하나의 영어적인 능력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많은 독해 지문 유형 중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스토리를 가지고서 뭔가 우리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지문 내용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분위기, 심경, 어조가 아닌가라는 맥락에서 볼 때는 결코 빠질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여러분의 언어적인, 영어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지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역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출제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심경, 어조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걸 따지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인공이 처한 전체적인 상황은 어떨까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분위기, 심경, 어조에까지도 다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황과 분위기 묘사에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는 형용사나 부사, 한두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들의 공통점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글의 느낌이 어떤 거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실컷 다 읽어서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이겠구나라고 어디요? 선택지를 딱 갔는데 선택지에 나와 있는 5개의 어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읽으나 마나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선택지에 보면 분위기나 심경이나 어조를 나타내는데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의 어휘들은 따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전에서 딱 경험해보지 못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테니까 그럼 좋아요. 먼저 A형, B형에 해당하는 거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서 선생님 네 이야기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핵심으로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